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입니다. 네, 오늘 시장은 3대 지수 모두 오르면서 강한 모습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특히 다우가 1.7%나 올랐는데요. 이거는 지난주에 3% 이상 하락했던 것에 대한 반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난주에 크게 주가가 하락했던 업종들이 오늘은 많이 올랐습니다. 에너지 섹터가 대장주인 엑손모빌을 주축으로 해서 대부분 크게 상승을 했는데요. 엑손모빌, 쉐브론 같은 대형 에너지주들도 3% 정도, 그리고 대본 에너지 같은 중형 에너지주의 경우에는 7% 정도 급등을 했습니다. 또한 보잉, 그리고 노르웨이 크루즈라인처럼 우리가 경기 재개주라고 부르는 주식들도 저번 주에 많이 떨어졌었는데 오늘은 3% 이상씩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장기 채권 수익률이 많이 하락하면서 안 좋았던 은행주들도 오늘은 채권 수익률이 1.4% 후반대까지 오르면서 대부분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덕분에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안 좋았죠. 이번 주에는 이벤트들이 많은데 대부분 다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이벤트들입니다. 당장 내일 파월 의장이 미국 하원 분과위원회에서 향후 페드의 정책 등에 대한 발언을 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몇몇 FOMC 위원들이 이번 주에 연설을 할 예정이고요. 저번 주 금요일 날 그랬듯 이번 주도 이런 발언 하나하나에 시장이 반응할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25일에는 페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인플레이션 지수인 PC 인덱스가 나오죠. 4월에는 전년 대비 3.6% 상승을 했는데 이번 달은 4% 내외로 상승할 것으로 시장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미 5월 CPI 지수가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의 예상치 범위 내에서 인플레이션이 나타난다면 시장이 크게 반응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암호화폐 시장이 크게 내렸는데요. 비트코인은 3만 달러 초반선까지, 그리고 특히 도지코인이 다른 알트코인들보다도 훨씬 더 많이 떨어져서 오늘 하루에만 30% 가까이 하락하며 20센트 선까지 깨진 상황입니다. 주요 원인은 2당 콤보인데 우선 주말 동안 중국의 가장 메인 비트코인 채굴 업체들이 몰려있는 스촨성이 채굴 업체 폐쇄 명령을 내리면서 우선 주말 동안 1차적으로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월요일에 중국 중앙은행이 중국의 주요 대형 은행들에게 암호화폐 관련된 계좌 개설이나 거래를 하지 말라고 지시를 하면서 2차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중국은 현재 비트코인 소유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거래는 못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뭔가 새로운 규제가 더해졌다기보다는 그걸 본격적으로 하지 못하게 막은 정도의 의미지만 어쨌든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격은 민감하게 반응을 했다고 봐야겠습니다. 인민은행은 암호화폐 거래 금지 이유로 암호화폐가 정상적인 경제와 금융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의 재산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마디로 자신들이 인민들을 통제하지 못하게 되니까 금지해야 한다는 얘기죠. 중국은 언제든지 국민들의 재산을 강탈할 수 있는 나라고 마윈 같은 초대기업 회장도 한 방에 보내버릴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언제든 인민들의 재산을 억류하고 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암호화폐 같은 것으로 부자들이 돈을 다 빼돌린다면 자기들의 권력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금지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중국의 비트코인 채굴 금지가 단기적으로는 암호화폐 시장의 악재인데 장기적으로는 대부분 호재로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전 세계 3분의 2의 비트코인 채굴 능력이 중국에만 집중되어 있었는데 그게 전 세계로 분산되고 특히 서구권으로 이동하는 채굴업자들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 중국 리스크가 이번 기회에 완전히 소멸돼 버리는 것이라서 향후 암호화폐 시장에 더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와중에 캐나다의 비트코인 채굴 업체인 비트팜이 바로 오늘 나스닥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 중소형주는 여전히 각자 도생하는 개별 장세가 이어지는 중인데요. 우선 저번 주에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박스권을 완전히 뚫고 올라갔던 어도비는 오늘도 신고가를 기록을 하면서 상승 추세를 이어나갈 수 있는 저력을 보여줬고요. 로쿠의 경우에는 오늘 4%나 상승을 했는데 최근에 4%에서 5% 상승하는 강한 양봉이 3일 연속으로 출현을 했습니다. 3연속 양봉은
굉장히 강한 강세 신호입니다. 거기다 이렇게 장대 양봉에 가까운 긴 양봉이 3개나 연속으로 나왔던 거는 굉장히 강력한 강세 신호기 때문에 물론 급등에 따른 조정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주가가 다시 상승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친구라고 할 수 있는 푸보TV도 오늘 8%나 상승을 하면서 강한 장대 양봉으로 지난 조정의 전고점 근처까지 뚫어냈습니다. 마찬가지로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있는 장면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재생에너지 섹터는 최근 계속 힘이 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도 전반적으로 안 좋았고 몇몇 기업의 차트를 보시면 확실히 최근 1, 2주 정도 분위기가 안 좋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 바이오 섹터는 오늘 전반적으로 좋았는데 차세대 유전 기술인 크리스퍼-캐스9 기술의 대장주인 크리스퍼 테라피틱스는 오늘 1.4% 상승을 했는데요. 차트를 보시면 바닥권에서 꽤 많이 상승을 하면서 마찬가지로 하락 추세가 끝나고 바닥권에서 반등이 시작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빅테크는 오늘 혼조세였는데 다만 대부분 장 초반은 안 좋았는데 장 중반부터는 말아올린 형세로 끝이 났습니다. 아마존은 최고 주요 행사 중에 하나인 프라임데이가 현지 시간으로 오늘 자정부터 시작이 될 예정이죠. 그래서 22일 하루 동안 진행이 되는데 그동안 아마존 프라임데이에 대한 기대로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뉴스에 팔아라식으로 프라임데이를 앞두고 오히려 약간 조정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박스권 최상단에 있기 때문에 저항선에 의해 밀려난 점도 있겠죠. 결국 중요한 거는 2분기 실적이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박스권 상당 부근에서 저항선을 약간 뚫을 수도 있고 그 밑에서 조정을 받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2분기 실적 여하에 따라서 드디어 1년간 계속되었던 박스권을 탈출할 수 있을지가 결정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늘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작년 팬데믹 회복 이후로 지금까지 상승 추세가 한 번도 깨지지 않은 유일한 빅테크 기업입니다. 비록 상승폭은 크지는 않지만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이 안정적인 투자를 선호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적합한 기술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엔비디아는 오늘 예상대로 조정이 나왔는데요. 지난주에 유성형의 강한 고점 징후를 보였기 때문에 오늘 하락이 예상됐는데 장 초반에는 거의 4% 가까이까지 하락을 했었는데 또 만만치 않게 저가 매수세가 몰려들면서 결국 1% 정도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거는 지난주에 고점 매도세도 만만치 않지만 또 저점 매수세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당분간은 오늘 저점과 지난주 고점 이 사이에서 횡보하는 움직임이 조금 더 지속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한 달 남은 주식 분할 전까지 한 번 정도는 더 랠리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이 섣불리 고점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테슬라는 오늘 0.4% 정도 하락해서 $620로 마무리를 했는데 장중 한때는 2% 이상까지 하락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와 마찬가지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다행히 $620 정도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는 확실히 최근에 그렇게 약한 모습이 아니죠. 시원시원하게 강한 모습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주가가 밑으로는 쉽게 빠지지 않는 강한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조금만 더 유지를 해준다면 현재 테슬라의 주가를 가로막고 있는 이 $630의 1차적인 저항선만 뚫어내고 나면 다음 고지인 $700까지는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다만 테슬라는 최근 포드에 굉장히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무언가 또 강력한 포드가 나와서 주가를 밀어내리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겠죠. 현재 이런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로 테슬라는 자기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우선 최근에 촬영된 기가베를린의 영상을 보시면 실질적으로 공사가 거의 완료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몇몇 시설은 일부 생산을 가동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수준이고요. 그리고 드론샷에서 포착된 사진을 보시면 이미 페인트까지
칠해진 시생 상품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현재 기가베를린이 모델 Y를 생산 가능한 수준에 와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사진이고요. 한마디로 공장에 대한 최종 승인만 나면 당장 다음 달에라도 양산을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문제는 승인 절차가 아직도 더 남아있다는 거죠. 기가베를린은 현재 건설 허가 신청 문서에 공개 검토 중인 상황인데요. 현재 환경단체가 2곳이나 소송을 거는 등 여전히 딴지를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9월 13일에는 공청회 등등이 준비되어 있어서 그때까지 현실적으로 승인이 날 것 같지는 않고 실제 완공은 그 이전에 완료가 되겠지만 허가 문제 때문에 빨라야 연말에나 오픈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알려진 내용이죠. 원래 7월 정도 오픈 예정이었던 기가베를린이 연말 정도로 연기된 것 때문에 최근 테슬라 주가 침체의 강력한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테슬라는 아마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앞으로 공장을 지을 때는 기가 상하이를 지을 당시처럼 국가에서 모셔가듯이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나라를 선호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나 인도 같은 나라가 최근 후보지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데 국가의 지원을 받으면서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나라를 향후 공장 후보지로 선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작년에 배터리 데이에 이어서 올해는 AI 데이가 열릴 것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를 통해서 약 한 달 정도 후에 AI 데이가 있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일론 머스크의 타임라인을 감안했을 때 실제로는 한 2달쯤 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번 AI 데이의 주 목적은 대중들에게 기술 발전 상황을 공개하는 것보다도 엔지니어들을 주 타겟으로 해서 뛰어난 인재를 채용하는 게 주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중을 위한 이벤트라기보다는 엔지니어들을 위한 이벤트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작년에 배터리 데이도 그런 취지로 진행을 한 게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테슬라의 기술 발표에는 대부분 굉장히 어렵고 일반 대중은 이해하기 힘든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작년 배터리 데이처럼 너무 대대적으로 행사를 진행할 경우 괜히 그 전에 기대감만 주고 이벤트 후에는 주가가 떨어지는 경향을 계속 보였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엔지니어들을 더 주 목 타겟으로 해서 이벤트를 진행하는 게 오히려 주가에 노이즈를 발생시킬 일도 없이 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트로이 테슬라이크가 2분기 인도량 예상치를 갱신을 했는데요. 19만 9천 대로 지난 예상치보다 1000대가량이 증가했습니다. 아마 실제 2분기 인도량 발표를 할 때쯤이면은 결국 20만 대를 넘어서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현재 시장의 예측치는 20만 5천 대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 예상에는 7월 초에 있을 2분기 인도량 발표에서 20만 대에서 21만 대 사이 정도, 그러니까 시장 예측치의 오차 범위를 할 수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2% 정도의 범위 내에서 인도량 발표가 된다면 중장기적인 주가 흐름에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만약 20만 대 이하의 인도량을 발표한다면 주가에 안 좋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반면 21만 대 이상의 인도량을 발표한다면 주가에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시장 한번 둘러봤고요. 이번 주는 저번 주와 마찬가지로 시장이 인플레이션에 대해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을 비롯해서 여러 FOMC 위원들의 발언이 있을 예정인데 그에 따라 또 시장이 출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방향으로 출렁일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시장을 너무 걱정하기보다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한 투자의 태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